그렇다면 부산 민심은 어떨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전후로 부산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앵커가 직접 대형 미디어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퇴원한 이 대표는 이제 다시 총선 레이스의 간판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양자구도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딱 가운데 제가 쓰겠습니다. 한동훈 36대 이재명 36, 36대 36의 팽팽한 대선 후보 적합도 양자구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 지지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 지금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대선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그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총선에 투표한다라는 경향성도 이 조사 결과에서 읽힙니다. 중요한 건 36대 36으로 완전히 숫자가 일치했다라는데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부산 지역의 민심부터 보겠습니다. 부울경의 양당 지지율 결과를 함께 보시죠. 대형 미디어월에 추이를 시원하게 띄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시점상 두 가지 결과가 띄워져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1월 첫째 주에 부울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부터 볼까요? 41%의 부울경 지지율, 43%로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34%였던 부울경의 지지율이 28%로 하락을 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를 놓고 보면 7%포인트 차이에서 15%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산에서의 피습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피습 이후로 오히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이 대표의 피습 이후에 이른바 동정론이 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울경의 민심이 이반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이 대표 피습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른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근데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 저기 12월 첫 주라고 하는 12월 2, 3일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대한 좁혀졌고 확실히 이재명 대표 피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게 총선 가서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 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부산이 총 18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8석 중에서 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었고 그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는 6석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이제 부산 엑스포 실패로 약간 이반된 것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계속 그 대척점에 두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쪽이 다수를 얻는 것, 과반수를 얻는 것,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더 의석을 많이 얻는 것, 이건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전략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앞서 지금 이제 양자 대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양자 대결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가 총선까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갈 때 한 건 뭐냐면 본인이 부각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해서 계속 본인의 지지율을 쌓아나가고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연 총선 전략으로는 맞는 것인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부울경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더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면서 정청래 최고 의원들이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역 의사회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계를 좀 차별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놓고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개를 놓고 추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마는 부산 의료진들이 보기에 서운할 수 있겠다. 노여움 푸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부도 아닌 제가 제 말씀이 뭐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당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피습 당하고 그 당사자인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경험 없는 모두가 경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머지 지도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말 한마디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끝내 남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하면서 이제 부산의 경찰, 소방, 의료진들 또 서울대병원 의료진들 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후속적으로 제가 답답한 부분은 왜 이 이후에 당에서 원보이스로 뭔가 정리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헬기, 무슨 전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중구난방 각자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일관된 목소리를 정리돼서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또 사과할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재명 두 분의 이 여론조사는요. 대선은 3년 남았고 총선은 3개월 남았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의 칼럼처럼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연이에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지 지금 대선 후보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3년 남은 동안 내일 일도 우리가 정치 모르는데 3년 후를 어떻게 기약합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그 바람을 조금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주목하고 뭔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